영화 시작 1시간 만에 이제 강력한 아우라를 뿜으면서 등장합니다. 우리 수양대군 역의 이정재 씨. 처음에 딱 등장하는 순간 입에 벌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뭐 저 캐스팅은 끝내줬고 그다음에 또 이정재 씨가 난 그런 연기를 할 거라고 난 처음 봤어요. 그 의상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금 전에 사륙을 즐기고 온 그러니까 그 바이킹처럼 이렇게 딱 나타난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들과 차별성을 좀 주고 싶더라고요. 의상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고증이 안 맞는다고 좀 반대를 하셨었어요. 계속 빌었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나중에 잘 만들어요. 원래 그런 옷은 약간 북방 쪽 스타일이잖아요. 네, 조선 그때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옷이. 1시간 있다가 등장하잖아요. 예. 또 관객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는 분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 근데 저는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속 걸어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리를 떠올리게 하는 상이라 하고 술자리에서 누구 오기 전에 그 사람 어때 막 얘기하면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럼요. 그것처럼 오히려 딱 오면 그 효과가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그게 전환이 되게 필요했어요. 배우분들이 참 대단하신 게 사실 관객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우가 이정재 선배가 오고 그걸 보고 이제 연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이게 다 따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없었어요. 정재 선배님은 걸어올 때 강호 선배가 앞에 있었고 그거를 왜냐면 오전에 찍었어요. 이제 해가 좋을 때 등장을 찍고 이제 끝나시고 이제 강호 선배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가슴에 송곳을 막 찌르는 그런 고통 같은 느낌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사실 감독들이 이렇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실 얘기를 배우로서 이런 말 들으면 열받죠. 때리기 살짝 울부듯이 연기. 뭐 어쩌라는 거야.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디렉팅인데 예. 그냥 아 얘가 이런 소리구나 하면서 이제 툭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정재 씨 등장하는 걸 안 보고 연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보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이정재 씨를 아예 처음부터 점 찍으신 거예요? 수양대군 역할로? 저는 이제 수양대군이 되게 야망 있고 되게 잔인한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인물이 좀 더 교양 있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 캐스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재 선배님한테 좀 드렸는데 되게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 걸 나한테 안 주는데 무슨 생각으로 주셨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했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최고의 캐스팅이었어요. 그러게 너무 미남이어서 이 상처는 일부러 좀 네네. 솔직히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말끔하신 거예요, 잘생기고. 그래서 아, 선생님 이거 혹시 뭐 위협적인 거 하나 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 해보자고. 그래서 본전을 얻더니 스카페이스잖아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 이제 영모의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간에 점 3개를 찍잖아요. 잠들었을 때. 관상학적으로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그 이마가 권력을 좀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 그게 영모를 뜻하는 거라는 고증은 있어요. 중국 서에 그 장면을 수술 장면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찍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정재 선배님이 이제 거의 끝에만 일어나면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장면이니까 살짝 근데 이게 주무시면서도 연기를 살짝 뒤척이면서 하셔서 이게 주무시는 건지 연기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감독님께서는 관상 공부도 엄청 하셨겠네요. 이 영화 준비하시면서. 아유 그 관상이 그 딱 얼굴만 관상이 아니라 사실 목소리랑 몸 동작이랑 일단 몸의 형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봤고요. 근데 자꾸 이 영화 하고 나서 관상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곤란할 때가. 우리 송강호 씨가 막 나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동안 그 얼굴이 진짜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맞는 사람을 인상을 보고 그래서 배우들이 약간 이렇게 생겨서 캐스팅 된 건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역 같은 분들 나오면 관상가들한테 실제로 뭐 고증 같은 거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받았어요. 네, 시나리오를 드렸고 거기에 코멘트를 받았고 너무 무리한 건 좀 고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죠. 그 실제로 이정재 씨가 영모의 상이래요? 아니요, 그 실제는. 이건 뭐 나름 모기 자유상인가? 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너무 하시네 않아요. 진짜. 서잖아. 아니 서잖아. 이 영화 제목 자체가 정말 나는 그런 상인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스팅 당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한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센세이션은 김희성 배우의 출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휴지기를 갖고 있던 배우가 15년 만에 그렇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스릴러 영화처럼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관객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처음 보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 엄청나게 파워 있어. 이래서 더 이렇게 몰입감이 커지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자기라는 배우의 출사표 같은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나는 못 알아봤어. 미안한 얘기인데 네. 내가 아는 김의성은 돼지가 물에 빠진 나라 그때랑 좀 달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 나같이 영화 보러 가서 근데 김의성이 그래서 김의성이 누군데? 어디 나왔는데? 그리고 첫 등장하실 때 첫 등장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얼굴 이러고 나오시는데 아직 가면 쓰고 계신 줄 알았어요. 가면 같았어요 얼굴이. 표정이. 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말씀. 영화 마치고 이거는 송강호 대 김의성의 영화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한 명의 대 김내경의 대결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전략 두 사람 간의 전략의 라는 싸움이잖아. 생각이 영화를 보고 전 들었어요. 처음에 한 명의 역할로 김의성 씨를 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캐스팅이 제일 마지막에 된 게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드러내다가 마지막에 딱 드러내야 되는데 뭔가 반듯하면서도 내가 빈틈없는 그런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까도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돼지가 물에 빠진 날에 엄청난 팬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호 선배랑 밥을 먹는데 김희성 선배님 어떠냐고 하니까 너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인 것 같다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드렸죠. 실제로 한 명이라는 인물의 역할을 네. 맡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 명이란 인물인지 몰랐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시나리오를 줬어요, 감독님이. 이름은 삐딱사내입니다. 그러니까 배역 이름은 삐딱사내라고 써 있었어요. 예. 맨 처음에 노인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삐딱사내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 사람이 한명회야? 그랬다 또 몇 마디 이 사람이 그 노인이야? 이렇게 시나리오 읽으면서 저도 여러 번 놀랐어요. 그래야 저는 그 역사의 좀 거시적 시선에서 과연 이게 승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연기자들한테 한 명의 역할을 맡으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그렇죠. 야, 나한테 이런 행운이 지금 나한테 이런 행운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 최고의 캐릭터 마치 그 조커 역할 비슷한.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근데 이렇게 한 명의 역할을 하시면서 다 어려우셨겠지만 네. 가장 좀 힘들었던 장면. 가장 힘든 건 역시 얼굴이 안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보이면 NG가 났어요. 아이고 얼굴 나왔어 다시 찍어. 남들은 얼굴 안 나오면 NG인데. 그리고 그 탈스로 찍은 날이 그날 정말 추웠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송강호 씨랑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고 둘이 연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진짜 좋은 배우의 연기를 눈앞에서 보면서 같이 한다는 이게 정말 짜릿짜릿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요. 그 순간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도 다 느끼고 너무 좋았어요. 네, 다들 아 뭔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맞아요. 한 명이가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는 장면은 역시 고증에 따르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그림자로만 주면 조금 그 각인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고 원래 고중에는 어렸을 때 칠삭동이었는데 나중엔 되게 덩치가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삐딱하게 하다가 무슨 문이죠? 네네. 거기서는 감독님이랑 의논 네, 여기서는 이제 딱 목을 피자고. 세우면 어떠냐. 세우자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을 가졌으니 더 이상 세상을 삐딱하게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똑바로 세우고 그때부터는 하면 어떨까. 그래서 폈던 거구나. 저는 이제 치료 받으신 줄 알았어요. 순환치료. 다 피고. 마사지 받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자, 우리 한 명이라는 지략가를 내세워서 벌인 조선시대의 유혈 쿠데타가 바로 개유장난인데 1453년이죠. 단종 1년에 네. 수양대군이 이제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치사해.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1년은 너무 그렇다. 한재 소년일 네.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다가 잘하면 어떡해. 되려는 사람은 급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역시 이제 김정선과 같은 장군이기도 하고 네. 김정서를 갖다 제거하고요. 또 단종의 명이라고 속여서 중신들을 모입니다. 그래서 황보인 그리고 이조판서 조국관 등을 갖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종을 갖다 보살펴 주던 이 보디가드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자기가 아야에게 좀 권력을 찬탈해버리죠. 이 두 과정 속에서 한 명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오늘 다룰 두 영화를 보면 과연 왕이 행복한가? 저거 왜 되려고 하지? 왜냐면 이 중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의심하게 되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또 사도에 보면은 그런 영화 왕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왕이라고 늘 갈자로 지는 것도 아니고 신하라고 늘 갈끝 쥐는 것도 아니다.
조선은 정말 신화의 나라였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왕들이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었다고. 그렇죠. 네. 신하들이 다 실제 정치는 거기서 다 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세조가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그게 명분이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된다. 강한 왕이 올라가야 된다. 왕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가가 좀 나뉘잖아요. 네네. 되게 또 왕이 돼서는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네. 하고. 근데 가장 먼저 처단한 게 이제 김종서였잖아요. 그 아들들까지 죽였다고 하던데 왜 김종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서는 세종과 문종을 이어가는 이 그 왕조에서 가장 그러니까 뒷배가 됐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북쪽에서 육진을 개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병은 아닙니다만 그쪽의 어떤 병권을 언제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사실은 제일 파워맨이었고 굉장히 센 군사 세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근데 이제 김종서가 죽음으로 인해서 비탈이 되게 컸죠. 세조 시대 때 2번의 란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실은 김종서와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이증옥의 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시애가 또 반란을 일으키죠. 되게 유식하다. 최고로 이제 좀 유집해가는 분이에요. 영화만 잘 만드는 참. 야, 빠지는데 영화 잘 만드시잖아요. 김종서 역을 맡은 또 백윤식 씨 캐스팅은 저는 김종서 백윤식 씨는 약간 의외의 캐스팅 같다. 아니 저는 정말 딱. 비슷해요? 딱. 그러니까 약간 장군님이가 더 셌었나 봐요. 근데 문신이기도 하잖아요. 조선 시대는 기본적으로 문신이 무신의 역할을 많이 하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김종서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셨대요. 실제로.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도 늘 좀 계속 몰입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꼿꼿하시고. 그래서 그 개우정난 장면을 찍는데 원래는 이제 그냥 칼을 맞고 이게 죽는 씬이었어요. 근데 뭔가 그 장면을 찍으면서 좀 허전한 느낌이 자꾸 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그냥 멱살을 잡고 뭐 수양 내 이놈 뭐네 앞에서 감히 요거를 넣었는데 선배님이 이게 김종서지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셔. 김종서 약간 팬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멱살을 잡고 쫙 끌고 왔는데 찔린 상태.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 이 영화 속 대사들을 보면 세상사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수양대군의 마지막 대사. 내 너를 죽여야 마땅하나. 네 공이 하두커 살려주는 것이다. 저잔 자기 아들이 저리 절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려나. 난 몰랐네만. 못돼 처먹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미워. 자기가 죽여놓고. 그래. 그 사실 이거는 정재 선배님이 그날 죽이고 다음날 가는 걸 찍어야 되는데 가면서 한마디만 뭘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뭐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다음날 그래서 요 대사 어때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저게 어떤 이 영화의 주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운명을 해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운명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운명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늘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리스 비극하고 비슷해요. 원래 그렇죠. 피하려고 운명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운명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모티브가 있군요. 한재림 감독님이 가장 아끼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어쨌든 강호 선배님은 리액션을 보여주다가 네. 좀 제일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얼굴이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얼굴 아무 대답 없이 그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이 영화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글로는 뭐 이렇게 처연하다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얼굴로 표현을 할 때 이 영화의 주제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애가 내경을 찾아와가지고 모기자리를 펼쳐요. 거기서 이제 한 명의 얼굴이 있잖아요. 선배님의 얼굴이 그 뭔가 화도 나고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막 당황하고 막 이런 묘한 감정이 겁도 나고. 너무 잘 표현이 돼서 그 감정으로 그 노인의 죽음까지 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 부가 참수됐다라는 그 자막에서 저는 조금 제가 그걸 넣고 되게 이걸로써 나는 좀 마음이 좀 보상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인과응보 뭐 결국은 심판받아. 그 내경은 알았을 거야.
얘가 살아있을 때 잘리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잘린다는 게 보였을 거야. 근데 이게 안 해주는 거지. 그렇지. 불안하라고. 뭐 매기는 거지. 그러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네. 저는 그 이름 있잖아요. 내경. 네네. 보통 내시경이 안을 봐야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아는 건데 안 봐도 안다. 그래서 시자를 빼고 내경으로 한 건가요? 겉만 봐도 안다. 그거는 저도 그냥 내 마음의 그 거울. 나 네 마음을 내시경으로 본 거. 그 궁금했어요. 예. 아,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도를 볼 차례입니다. 네. 사도 왕의 남자를 만드신 이준익 감독의 영화입니다. 624만여 분이 관람을 하셨고요. 조선 21대 왕이죠.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2015년 9월 16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올해 9월 16일에 사도 개봉 3주년을 기념해서 서울 최고기온이 24도였습니다. 사도의 날이네요. 네네. 네. 훅 들어오시네 갑자기. 한 줄 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송강호, 유아인은 물론 조연, 아역할 것 없이 연기 구멍이 없는 영화다. 그리고 이용철 평론가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라고 평을 해줬습니다. 영화 사도의 초반부는 그야말로 훅 들어옵니다. 유아인 배우한테 참 많이 놀랐어요. 과연 사극이 어울릴까 했는데 시작이 너무 좋았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도세자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싶었는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왕의 침소로 쳐들어가 선왕을 죽이려는 세자의 모습부터 등장하죠. 신을 부르는 이 음악이잖아요. 그 사용도 그 사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영조의 침소까지 내달려간 세자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을 움켜쥐고 궁궐 안에서 칼부림이 나기 직전까지 보여준 다음에 영화는 바로 다음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불같이 화를 내는 영조의 모습과 얼굴 정말 너무 좋다. 자결하라. 율법에 자결이라는 형벌도 있습니까? 저에게 죄가 있다면 의금부로 넘기십시오.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거기에 울분을 토하는 세자의 모습, 또 자식으로 생각했어. 대립하는 두 사람의 감정이 극한까지 치달으며 마침내 뒤주의 세자를 가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모화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유아인 배우는 몸에 동선을 쓰는 법, 라인을 쓰는 법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저 배우.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화 사도는 이모화변의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려 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무현님이 너무 망치질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의 그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조가 젊은 왕이었던 시절 사도세자가 아니라 아들 이선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영조 임금은 숱한 권력 투쟁과 암투,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그의 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이 되었다는 오해가 따라다녔고 이 종묘 장면이 난 너무 좋았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왕이 됐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이인좌의 난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이인좌가 왜 반란을 일으켰겠소? 당신같이 천한 무술이의 자식이 어찌 숙종대왕의 아들이란 말이오?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저놈도 찢어라. 조금이라도 내 모양새가 떨어지게 되면 또 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역이 일어나서 왕자를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가까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길한 말씀을 들으면 침전에 들 때 저런 거. 양치질하고 귀를 씻으신 뒤 이런 말 들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 한마디라도 말씀을 건넨 다음 별일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버릇들을 잔뜩 갖고 있었고 물론 성격도 좀 유별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총명한 아들 이선의 탄생은 밤잠을 설쳐가며 아들에게 물려줄 책을 스스로 지을 정도로 가슴 떨리는 일이었죠.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도 슬픈 일이며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지만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전부 부응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림 귀여운데. 잘 그렸더만. 요즘에 부모 자식 간의 얘기가 많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상에서는 공부하지 말라고 여기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아무리 총명하고 슬기로워도 아이는 아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자는 장차 임금이 될 나라의 뿌리가 아니더냐.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이런 질문. 한두 번 돈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드는 게 어딘가요? 이런 아주 캐주얼한 리액션들. 학문은 평생의 맛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평생을 볼 마시면 좀 늦게 알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자가 성장해서 청년기를 맞게 되자 영조의 등살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소위 종사를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이분의 강박은 형제와 조카까지 죽이고 종사를 지킨 임금들도 계시다. 이런 대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이렇게 전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제 세자가 성인이 되었으니 보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 나는 원래 이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다. 주상이 또 마음에 없는 소리라고 있어요. 신하들의 충성심도 시험하고 신들이 더욱 열심히 보필하게 싸웁니다. 본인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죠. 그 조선시대 때 특히 선조가 저 짓을 많이 했는데 뭔가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거나 집중을 받고 싶을 때 왕위를 양위한다고 그래요. 선위한다. 네. 왕 이름 중에 관종은 없죠. 그럼 이제 다들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 그럼 좀 더 할게 뭐 이런. 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리 청정은 어떠한가? 세자를 앞세우고 뒤에 앉아서 세자를 갈궈대는 영조의 모습은 오늘부로 모든 당파를 혁파하고 모든 명령 체계를 단 하나로 통합하라.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시켜놓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조정을 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니? 아바마마를 위해 평권과 인사권만을 그걸 몰라서 그냥 둔 줄 아니? 너는 이 애비가 조정의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당평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린 것이야. 이러면 이런다고 역정. 병조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라. 잠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더냐. 그걸 네 마음대로 옮기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또 저러면 저런다고 역정인데다가 그만한 일을 혼자 결단치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다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제가 그때 부안에 놀러 가서 이 장면을 봤어요. 실제 촬영하는 장면을. 과인을 무시하는 것인가? 꼬투리 잡는 실력 하나는 정말 신의 경지였죠. 네가 그따위로 거짓말이나 하니 가뭄에 시달리는 호남 지방에 내려야 할 네가 이 거룩한 능행길에 내리지 않느냐?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도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칭찬에는 또 얼마나 인색했는지 아들! 셀손이란 말입니다. 국내에서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없을 정도로 기쁜 일인 왕세손이 태어났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됐다. 아, 이거 너무했어요. 사실 이때 이 양반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새로 들인 후궁 때문에 궁 안의 식구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후궁의 싸가지가 아주 청산유수였습니다. 가뜩이나 경무에 시달리시는데 박서담 씨. 우리 후궁들까지 나서서 그런 일로 전하를 힘들게 해서야 되겠어. 보다 못한 대왕 대비가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 회초리를 들자 감히 세자의 생모에게 대들어. 영조는 득달같이 들이닥쳐 깽판을 놓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참에 제 임금 자리도 거두십시오. 왕을 못해 먹겠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자 세자에게 보위를 넘길 테니 윤호하세요. 대왕 대비께서는 그럽시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 톤으로 가셨다라는 게. 두 분 다 너무 전형적이지 않게 네, 그러니까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게 생긴 새우꼴이 된 세자는 본인이 잘못한 건 단 1도 없이 아버지의 미움과 곤란한 처지를 한 큐에 선물 받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왕위를 받을 수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제발 나 왕시키지 말아달라고 죽어라 비는 것뿐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세자가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고 든든한 자기 편이 되어주던 대왕 대비까지 승하하고 나자 가만히 있었으면 네가 임금 되는 것 아니냐? 왜 윤호를 돌이키게 해서 대비마마까지 돌아가시게 해?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원래 총명하고 자유로운 성격이었던 세자는 정말 크게 삐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 버리고 말죠. 술 마셨지? 마셨습니다. 귀식게 물 가져와라! 하여튼 자기 자식한테 막 뭐 물 던지고 뭐 던지는 사람들은 안 돼. 보고 있는 사람이 다 안타까워질 정도로 시달림을 겪던 세자는
멘탈이 부서지다 못해 정신병적인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가 아버지를 만나는 일 자체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런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방법만이 정말 능사였을까? 영조가 택했던 방법이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궁 안에서 살생까지 하게 되고 말죠. 그리고 궁 안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자를 폐위시키려는 음모가 벌어지고 세자는 팔자에 없는 영모의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임금을 죽이려 작당하여. 내 이놈! 누가 시켜서 거짓 고별이라는 것이냐? 어떻게든 누명만은 벗어보려는 세자에게 자식을 꼭 역적으로까지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영조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존재 자체가 영모야. 꼴다보기 싫다. 되게 현대적이네. 대사가. 예, 너무 현대적이야. 그렇다면 아예 영모를 해주마 하고 달려간 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 처음에 본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달려갔던 세자가 움켜진 칼을 내려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인 세손 이산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칭찬을 받고 그날 소손은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맞서고 이기려고만 들었던 자기와는 달리 할아버지와의 공감대를 갖는 어린 아들. 여기서 칼을 내려치게 되면 결국 자기도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똑같은 아버지가 되겠죠. 세자는 칼을 거둡니다. 그러나 왕은 반역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신하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왕의 자리는 더더욱 그렇죠.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당해야 하는 아들은 죽음의 순간에서야 서로를 이해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너무 슬퍼요. 반역자인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순간 왕은 안도하고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비극 자체보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 영화. 그래서 이 비극을 더더욱 아프게 그려낸 영화 사도였습니다.